네,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이 가전업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가전업계에서 판매가 급감한 제품들의 순위를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양 기자, 결론부터 바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러면 가장 안 팔리는 가전이 어떤 제품입니까? 네, 제가 최근 가전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매장에 들러봤는데요. 예. 이 매장 점장에게 물어보니 특히 어떤 제품 판매량이 많이 줄었는지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가전 수요 자체 감소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스타일러와 같은 신가전 판매량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. 이 신혼부부같이 판촉 행사를 통해 혼수를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류 관리기를 따로 구매하는 이용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세탁기, 냉장고와 같이 꼭 필요한 가전이 아닌 경우 더 큰 폭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. 이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최대 수혜 품목이죠. 바로 노트북과 태블릿입니다. 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늘어났던 노트북과 태블릿 수요 역시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팬데믹 시기에 이미 많이 교체를 했으니 가전 사용 주기에 따라 아직 교체 수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필수 가전이 아닌 것부터 판매가 줄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비대면 시기에 많이 좀 판매가 늘었던 제품들이 인기가 시들하다 이거네요. 예, 그래도 뭐 삼성이나 LG 주력 제품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탁기나 TV 이런 제품들은 판매가 어떻습니까? 이 스타일러 등과 같은 가전에 비해선 좀 나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. 이 주력 제품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TV라는 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인데요. 네. 이 TV 역시 코로나19 대표 수혜 품목인데다 이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판매 감소가 뚜렷하다고 합니다. 이 TV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1, 2위 기업인 만큼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국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TV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. 올해 전 세계 TV 출하량 전망이 불과 3달 만에 284만 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TV 판매량이 가장 많은 북미 지역의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보통 이사를 하면서 오래되거나 새로운 집의 인테리어에 맞는 가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. 이 때문에 가전 수요를 예측할 때 보통 주택 시장 지수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이 지수가 높을수록 가전 수요도 함께 올라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주택 시장 지수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보복 소비가 줄었는데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이 주택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가전 수요 교체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추세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네, 국내 주택 시장도 좀 위태위태하니까요. 가전업계 수요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안 좋은 겁니까? 올해 뭐 실적도 실제로 안 좋게 나타날까요? 네, 실제로 이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수익을 낮춰 전망을 했는데요. 이 예.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9천억 원,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보다 LG전자의 가전 영업이익 폭이 좀 더 큰데요. 그 이유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대폭 위축된 이 유럽 지역 위주로 판매량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지난해 유럽은 LG전자 TV 출하량의 33%, 또 OLED TV 출하량의 48%를 차지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건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석도 많고 하반기 들어서 경기 상황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가전업계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는 전략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? 일단 가전업계의 경우에 정확한 타깃을 겨냥한 맞춤형 가전과 또 고가의 제품인 프리미엄 가전의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. 네. 이 맞춤형 가전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LG전자의 스탠바이 미입니다. 이 스탠바이 미는 일반 TV보다 크기가 작은 이동형 디스플레이 기기인데요. 1인 가구와 MZ세대를 공략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. 하지만 이런 맞춤형 가전은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. 따라서 결국 수익성이 좋고 비교적 경기를 덜 타는 프리미엄 가전으로 실적 부진 상황을 버티겠다는 전략이 우세합니다. 실제로 1분기 세계 TV 시장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.9%가량 줄었지만 이 고가 제품인 QLED TV 판매량은 23% 증가했죠. 이 때문에 두 회사는 기존 프리미엄 고객을 넘어 이 최고가 가전 소비자를 잡기 위해 혈안입니다. 이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수요층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. 실제로 최근 들어 최고가 가전 소비자를 위한 별도 AS 서비스, 또 프로모션
프로모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다만 최고가 가전이라도 이 가전의 교체 주기는 정해져 있는 데다 또 글로벌 대외 변수로 인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앞으로의 상황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앞으로 뭐 완전 고가 아니면 저가 상품이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프리미엄 쪽을 노리는 전략이 또 유효하겠습니다. 야, 반대로 좀 공동 구매 같은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. 네, 최근 이 삼성전자에서 공동 구매를 통해서 이제 가전 수요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략은 아닙니다. LG전자도 아직 준비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 가전 업계 자체가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 이런 전략까지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어렵다는 경기 상황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.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.